세계 축구 중심인 유럽 축구 리그, 수천 명의 선수 중 단연 최고는 누구였을까요? 한 해 최고의 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를 8번이나 수상하고 축구 인생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월드컵 우승까지 이뤄낸 명실상부한 축구의 신, 코파와 월드컵까지 메이저 3연패를 달성하며 위대한 업적에 정점을 찍은 아르헨티나의 영원한 레전드.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밸런스와 세계 최고의 드리블 능력을 갖춘 드리블의 교과서 같은 존재. 축구 게임보다 더 축구를 잘하는 선수. 스스로 최고라 하지 않아도 모두가 인정한 현재 진행형의 살아있는 전설. 이제는 유럽을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고트.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리오넬 메시입니다. 메시는 1987년 6월 24일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90km 떨어진 로사리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노동자, 어머니는 청소부였죠. 아버지가 지역 클럽 코치여서 자연스럽게 축구와 가까워집니다. 네 번째 생일날 축구공을 선물 받고 메시의 축구 인생이 시작됩니다. 맨 땅에서 형들과 놀며 익힌 축구 기술은 메시 축구 인생의 최고의 수업이었습니다. 형들의 기술을 모두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넘어져도 불평할 시간에 빨리 일어나 달려가라는 정신이 메시 축구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1994년 7살이 되자 메시는 스포츠센터에 등록하고 훈련하며 매주 경기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1995년 로사리오 연고의 US 올드보이스 유스팀에 입단하자마자 유망주로 주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는 엘베락이 날아들었습니다. 키가 자라지 않는 병에 걸린 것이었죠. 치료비가 매달 90만원씩 나가던 돈은 힘든 일을 하던 부모님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메시가 하루 10시간씩 축구 연습을 한 이유도 가난한 집안 형편에 대한 미안함과 축구 선수로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죠. 1998년부터 의료보험 혜택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이마저도 2년 만에 바닥이 됩니다. 그러던 2001년 7월 그의 독보적인 재능을 눈치챈 바르셀로나의 공식 제의가 들어옵니다. 메시를 발견한 사람은 바르셀로나의 전설적인 선수이자 스카우터였던 카를렉스 렉사이였습니다. 렉사이는 첫눈에 메시에게 매료되었고 2000년 한 레스토랑에서 가계약서에 사인한 냅킨 한 장은 아직도 전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명문 리버플레이트도 그를 눈여겨보며 제2의 마라도나라는 평을 내렸지만 지원할 치료비가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 사이 바르사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메시와 아버지를 스페인으로 불렀고, 구단 측은 메시의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후 메시는 6년간 하루 3번씩 매일 주사 치료를 받게 되었죠. 입단 초기 158cm였던 메시는 바르셀로나 유스팀인 라마시아에 입단을 했고, 가족 모두 바르셀로나로 이주합니다. 호르몬 치료 전 158cm였던 메시는 첨단 치료를 통해서 169cm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입단 직후 메시는 기존의 바르사 영입 정책을 완전히 바꾼 인물이었기에 엄청난 주목을 받습니다. 실력도 일치월장하여 빠른 월반을 통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죠. 하지만 기존 시스템에 반하는 외국인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아 유스 A팀이 아닌 B팀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건드리면 부서질 듯 갸냘픈 체구였지만 빼어난 재능으로 당시 피케, 파브레가스와 함께 공을 찹니다.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았던 메시를 본 피케는 메시가 벙어리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함께 위닝 11을 즐기다 메시가 말을 할 줄 아는 것을 알게 되었죠. 2002년 메시가 이중 국적을 취득하면서 선수 등록을 할 수 있었고, 2003년 11월 비로소 16세의 나이에 포르투와의 친선전에서 첫 1군 데뷔 경기를 치릅니다. 매우 빠른 시기에 1군 데뷔를 하자 본인도 놀랐지만 같이 훈련한 호나우지뉴조차 놀라며 어쩌면 이 선수가 자신을 능가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합니다. 이후 후배는 A에서 30경기 36득점을 기록하며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2004-2005 시즌 바르사 B에서 활약하다 2004년 10월 에스파뇰과의 홈경기에서 첫 프리메라리가 공식 데뷔를 하게 됩니다. 17살의 나이로 바르셀로나 역사상 세 번째로 어린 선수였고 라리가 최연소였습니다. 그러다 2005년 5월 1일 알바세테와의 홈경기에서 호나우지뉴의 패스를 받아 데뷔골을 기록합니다. 바르셀로나 최연소 득점 기록은 이후
보현이 깰 때까지 메시가 보유했습니다. 당시 데뷔골을 어시스트한 호나우지뉴는 세계 최고의 선수 대열에 있던 선수였고 교체로 들어온 메시를 보고 내 동생 데뷔골 챙겨줘야겠지라는 식으로 메시에게 많은 패스를 밀어주었습니다. 제2의 마라도나라고 불린 오르테가, 사비올라, 페베즈 등의 많은 선수들이 존재했고 리오넬 메시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매스컴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청소년 월드컵이었습니다.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승전 2골을 포함 총 6골을 기록, 득점왕에 오릅니다. 팀은 우승을 했고 본인은 MVP까지 싹쓸이하는 3관왕을 달성하며 전 세계의 새로운 축구 천재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후 3년 연속 월드사커 매거진이 선정한 최우수 유망주로 뽑히는 등 세계 최고의 유망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데뷔도 이쯤 하게 되죠. 2005-2006 시즌 지울리와 함께 로테이션을 돌며 출전했지만 챔스나 엘클라시코에 등장한 것은 메시였습니다. 코파 델레이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62m 드리블골은 환상적이었으며 매 경기 수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챔스 16강 1차전 스탠포드 브리지에서는 첼시의 로벤을 농락하며 상대 선수를 퇴장시키는 활약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경기 2차전에서 부상을 당해 시즌을 마감하게 되었죠. 그래도 재능을 알아본 많은 이들은 메시가 고작 18살이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가 된다며 잔뜩 부풀어 올랐습니다. 바르사는 첫 시즌 6골을 득점한 메시에게 큰 만족감을 드러내며 이례적으로 2014년까지 계약을 체결합니다. 첫 월드컵인 2006년 독일 월드컵에 승선한 메시. 아르헨티나는 네덜란드, 아프리카 신흥강호 코트디부아르, 스페인을 플레이오프로 보내버린 세르비아와 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1994년 월드컵 이후 최악의 죽음의 조였습니다. 메시는 첫 경기 코트디부아르전에서는 벤치를 지켰고 2차전 세르비아 경기에서 팀이 대승하는 분위기에 교체로 나와 테베즈의 패스를 받아 월드컵 첫 골을 기록합니다. 팀이 8강까지 올랐지만 메시는 사비올라의 백업 또는 벤치를 지키며 팀의 패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2006 월드컵이 끝나고 네드베드, 지단, 카프, 피구 등 스타 선수들이 지는 해로 리베리, 호날두, 루니, 메시가 뜨는 해로 세대 교체가 시작되었습니다. 2006-2007 시즌 바르셀로나의 중심이 호나우지뉴에서 메시로 넘어옵니다. 호나우지뉴의 폼이 극심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팀 성적 또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에토 또한 장기 부상으로 시즌을 날렸고 대구까지 침체에 빠집니다. 19살의 메시는 홀로 고군분투하며 팀을 먹여 살리는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리그 우승도 내려갔고 챔스는 16강 탈락 속에 메시는 엘클라시코전에서 헤트트릭을 했으며 이는 엘클 역사상 최연소 헤트트릭이었습니다. 2007-2008 시즌 여전히 호나우지뉴가 훈련 불참과 어긋난 행동 등으로 팀원들조차 등을 돌렸고 팀 성적 또한 지난 시즌에 이어서 악몽 2탄을 짓고 있었죠. 메시는 여전히 개판 5분 전인 팀을 수습하며 이끌었지만 결국 챔스 16강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바르사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승은 당연히 물 건너갔고 엘클라시코전도 처참하게 패합니다. 챔스 4강이 되어서야 돌아온 메시는 박지성의 맨유를 만납니다. 박지성은 잠브로터와 데쿠를 완전히 봉쇄했고 평점 8점으로 MOM을 받으며 바르사를 무너뜨립니다. 바르사는 비록 패했지만 이때부터 메시는 호날두와 함께 라이벌 떡밥을 뿌리게 되면서 많은 팬들을 흥분시켰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조국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소속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으로 날아간 메시. 올림픽 멤버 아구에로, 리케메와 함께 브라질을 격파하고 결승에서 디마리아와 환상적인 조합으로 39대1원 베이징 스타디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사실 메시보다 디마리아의 활약이 뛰어났지만 어쨌든 이 둘은 올림픽을 계기로 절친이 되었습니다. 2008-2009 시즌 팀 분위기를 와해시키는 호나우지뉴가 방출되고 가르디올라가 새로운 감독으로 고임하자 메시는 전성기를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리그에서만 23골을 넣으며 찬스를 받았고 챔스 결승에서 맨유 수비들을 농락하는 헤딩골을 장렬시키면서 바르셀로나 클럽 역사상 첫 트래블의 주인공이 됩니다. 2009년과 2010년 바르사는 참가한 모든 대회에서 우승하는 전대미문의 업적을 달성합니다. 리그, 2009 챔스, 슈퍼컵, 코파 델레이 등 들어올릴 수 있는 컵은 다 들어올렸고 메시는 커리어 첫 발롱도르를 수상하게 됩니다. 22살의 메시는 바르사의 중심에 있었고 시즌 47골과 13어시스트로 마무리합니다. 과거 호나우드의 바르셀로나 기록과 동률이지만 이 선에서 많은 활동을 더해 상대 수비진을 농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특히 캄프누에서 벌어진 아스날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혼자 4골을 넣는 충격을 선사합니다. 홀로 11명을 상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를 본 국내 팬들은 곧 있을 월드컵에서 어떻게 막을지 두려움에 공포에 빠집니다. 그리고 공포로 다가온 2010 남아공 월드컵. 메시를 막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들이 많았지만 메시는 자신을 쫓아다니는 수비를 피해서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며 활약합니다. 그리스전에선 아르헨티나 역사상 가장 어린 주장을 맡아 뛰며 활약했지만 8강 토너먼트의 강자 독일에게 처참하게 0대4로 패배하고 맙니다. 독일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조직력은 아르헨티나에게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고, 메시는 답답한 마음에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공을 받았지만 독일은 아르헨티나의 약점을 철저히 파고들며 무너뜨렸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메시라 많은 사람들은 다음 월드컵을 계약하자는 말들을 했습니다. 2010-2011 시즌 해트트릭을 하며 산뜻하게 출발한 메시는 리그 초반 16경기에서 19골과 7어시를 기록하며 당시 침체된 리버풀 득점의 2배를 올리고 있었죠. 호날두와 치열한 득점왕 경쟁이 시작되었고 1월에 2년 연속 발롱도르 수상에 성공합니다. 월드컵에 보진이 있었기 때문에 수상 논란이 있긴 했지만 시즌 55경기에서 53골 24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40골의 호날두에게 리그 한 시즌 최다 득점 타이틀은 넘겨졌지만 팀이 3년 연속 리그 우승에 챔스 우승을 달성하며 이 권항을 해냅니다. 챔스 결승전에서 맨유 수비진을 부수면서 후반 중거리 슛 결승골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경기 최우 선수에 선정되었음은 물론 챔스 3년 연속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이후 메시는 418억을 벌어들이며 최다 수입 축구선수 랭킹 1위에도 올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베컴이 1위였죠. 2011-2012 시즌, 지난 시즌이 메시 축구 인생의 정점이라 생각했지만 이에 무려 60경기에서 73골을 넣는 한 시즌 최다골을 기록하며 축구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마지막 골을 넣을 때 셀레브레이션으로 스승 과르디올라 감독을 끌어안으며 고별 선물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챔스 16강 레버쿠젠전에서는 무려 5골을 넣는 무자비한 모습에 팬들은 양심도 없이 양악한다고 했지만 레버쿠젠은 명색이 분데스리가 상위권 팀이었고 메시는 5골을 넣은 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인지 이후 중원으로 내려와 골 배급만 집중했습니다. 이로써 메시는 챔스 4년 연속 득점왕 자리와 최초 한 시즌 공격 포인트 101포인트를 달성하는 선수가 됩니다. 세 번째 발롱도르 또한 메시의 차지였죠. 2012-2013 시즌도 지치지 않는 체력과 경기 수화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메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커지자 메시 의존증이 점점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비아와 페드로는 그저 메시에게 고마울 뿐이라며 미안함과 동시에 고마움을 내비쳤고, 로우라 코치는 존재감만으로도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선수라고 그를 극찬했습니다. 교체로 출전해도 57경기에서 24골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미친 활약을 여전했지만 챔스 4강전에서 뮌헨에게 대패하자 바르셀로나 측에서는 분노의 영입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돌았습니다. 메시는 팀 전력이 약화된 상황 속에서 몸이 안 좋았지만 출전을 강행하고 싶다고 의료진에게 전달했습니다. 리그 막바지 경기인 베티스전에서 팀이 1대2로 끌려가던 중 교체로 나와서 멀티골을 기록, 역전승의 주인공이 됩니다. 결국 시즌이 끝나고 91골로 한 해 역대 최다 득점을 달성합니다. 메시의 발롱도르 4년 연속 수상에 정점을 찍게 한 성적이었죠. 일찌감치 브라질 월드컵 출전을 확정한 메시는 2013-2014 시즌 소속팀에 집중하면서 발렌시아전 전반에만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리그를 시작합니다. 아르헨티나가 이미 월드컵에 나갔지만 협회장이 메시의 차출을 원했고 국대와 소속팀을 병행하며 뛰다 보니 와부하가 걸릴만한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세비야전에서 후반 막판 추가 시간에 정광석과 드리블로 일순간에 경기를 뒤집으며 세비야의 밀집 수비를 괴멸시키는 명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챔스 아약스전에선 헤드트릭을 기록하면서 라울이 가지고 있던 챔스 최다골 신기록에 한 발 더 다가갔고 고메스와 인자기를 제치고 챔스 역사상 최다 헤드트릭 기록까지 보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아틀레티코에게 챔스 8강에서 발목을 잡히는 바람에 7년 만에 4강 진출이 실패하는 아픔을 맛보게 됩니다. 라리가도 준우승, 코파도 준우승하며 무관으로 끝마쳐야 했죠. 메시 본인 신체 능력이 정점을 달릴 시기에 참가한 2014 브라질 월드컵 우승 문턱에서 독일에게 일격을 당하며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아르헨티나 최고의 감독 사벨라까지 왔지만 독일 내부 감독을 넘지 못했고 대회 최우 선수에 선정되었음에도
표정은 좋지 못했습니다. 2014년 7월 여름 루이스 수아레즈가 1360억이라는 거액으로 바르셀로나로 오면서 메시, 수아레즈, 네이마르, MSN 라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전 세계 5억 명이 지켜보는 엘 클라시코전에선 기대를 모았으나 말년 병장처럼 어슬렁거리는 메시에게 비난이 쏟아집니다. 리그 무패도 모두 날아가 버렸죠. 매번 엘 클라시코에서 맹활약했던 메시였지만 수아레즈와 네이마르가 카르바할과 마르셀로에게 모두 봉쇄당해 메시는 힘을 쓰지 못했고 실제로 메시는 발목 통증에 진통제까지 맞아야 했습니다. 11월이 되면서 라리가 최다 득점자에 올랐고 지난 시즌 부진을 털고 폼을 회복합니다. 라이벌 호날두가 주춤하는 사이 메시가 한 발 더 나아가면서 팀을 리그 선두에 올려놓음과 동시에 자신은 득점 선두를 되찾게 됩니다. 챔스 4강에서 과거 자신의 스승이었던 과르디올라의 미넨을 박살내자 회장 과르디올라는 메시에 대해서 메시를 막을 수 있는 수비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평했습니다. 챔스 결승에서 트래블을 놓고 맞대결한 유벤투스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수아레즈에게 도움을 기록했고 바르사의 두 번째 트래블을 달성, 빅이어의 앱을 맞춥니다. 2015-2016 시즌전 열린 코파 아메리카에서 메시는 또 고통을 당합니다. 메이저 대회 우승이 전무한 메시에게는 절박한 대회였고 100번째 A매치를 달성하기도 했지만 아르헨티나의 개판 조직력과 무질서 축구의 조별리그 1위를 달성하고도 우승권은 아니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물론 메시는 4강전 파라과이전에서만 3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최고의 플레이를 했지만 우승에 그토록 절박한 심정으로 뛴 칠레와의 결승전 승부차기에서 패하고 맙니다. 승부차기 1번 키커로 메시가 나와 성공시키며 좋은 분위기를 연출시켰는데 이후 키커들이 모두 날려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시는 속 터지는 심정을 밝히며 MVP 수상을 거부했습니다. 리그로 돌아와 7월 말까지 푹 쉬며 재충전했고 9월이 돼서야 리그 마수거리 골을 성공시킵니다. 너무 빡빡한 일정 속에서 메시의 컨디션에 문제가 생겨 8주간 아웃되기도 했지만 리그 경기에서 통산 라리가 300골을 만들었고 엄청난 활약 속에 바르셀로나는 39경기 무패 기록을 이어갑니다. 무패 기록이 호날두에 의해 깨지긴 했지만 리그 1위를 유지 중이었고 세 번째 트래블을 향한 질주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챔스 8강에서 아틀레티코에게 패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라리가와 코파델레이 2관왕에 만족해야만 했죠. 메시 개인적으로는 호날두에게 내줬던 발롱도르 패권을 3년 만에 되찾아옵니다. 국가대표 이야기를 말하면 또 슬프지만 100주년 기념 코파에서 4경기 중 3경기에 MOM에 선정되는 등 이겨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펼칩니다. 바티스투타가 가진 역대 아르헨티나 최다골까지 깨뜨리면서 결승에 안착했죠. 그러나 결승 상대 칠레와의 리벤지 매치에서 또다시 패배하며 인터뷰에서 국대 은퇴 발표를 해버리고 맙니다. 물론 국민적인 성원으로 다시 복귀했지만 당시 메시의 정신적인 데미지는 한계치를 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2016-2017 시즌 라리가 37골로 득점왕에 오른 것을 비롯 시즌 총 54골로 유럽 전체 1위였지만 바르셀로나 엔리케 감독의 마지막 시즌은 아쉬운 실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팀은 혼란스러웠지만 메시는 자신의 역량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며 팀에 헌신했고 팬들 앞에서 셔츠를 들어올리는 셀레브레이션으로 또다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2017년 여름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떠나고 수아레즈까지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메시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챔스 8강 탈락, 리그 무패 우승 실패 등 메시에겐 아쉬운 한 해였지만 챔스 100호골 고지를 밟은 후 월드컵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모든 커리어의 끝판격인 월드컵 우승만을 남겨놓았던 메시였지만 부담감의 벽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4년간 3번의 결승을 해서 패한 데미지는 컸습니다. 2018 월드컵에선 프랑스에게 16강에서 패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이 될 거란 예측에 대해서 메시는 우승할 때까지 은퇴는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아쉬운 월드컵을 뒤로하고 스페인으로 돌아온 메시는 새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메시는 개인 통산 10번째 리그 우승과 클럽 600호골을 달성합니다. 21세기 바르사의 리그 우승에 모두 메시가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의 개인 수상 타이틀 개수만 199개에 달했습니다. 메시의 영향력은 이제 바르셀로나를 넘어서 클럽 이상의 존재가 되었으며 2020년 마침내 라이벌 호날두와 챔스 우승의 핵심이던 2위 반다이크를 누르고 통산 6번째 발롱도르 수상에 성공을 합니다. 리그 득점왕은 물론이요 유로피안 골든슈의 피파 올해의 선수상까지 사실상 독식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라리가는 일시적으로 멈추었지만 메시는 레알에
벤제마를 따돌리며 25골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득점이 다가 아닙니다. 도움도 21개나 올렸죠. 라리가 유일의 도움 20개 이상 이름에 오른 선수가 바로 메시였습니다. 한편 2019년 6월 코파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은 2004년 이후 5번의 코파 아메리카에서 무려 4번이나 결승에 올랐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칩니다. 리오넬 메시는 이 중 3번이나 결승 멤버로 참가했으니 늘 우승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대표로 성인 국제대회 커리어가 전무했던 터라 2019 코파 아메리카는 이제 메시의 전성기가 지난 시점에서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개최국 브라질에게 4강에서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메시는 그동안 볼 수 없던 모습을 보입니다. 심판을 비난하고 이전에 볼 수 없던 날카로운 모습들이었죠. 2011년 대표팀 첫 주장에 올라 경력을 쌓은 리더였음에도 퇴장까지 당한 것은 대표팀 생활 14년 만이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선수를 가릴 때 펠레와 마라도나 모두 월드컵 우승자라는 타이틀이 있었기에 메시에게만 대표팀 우승이 없었죠. 호날두도 유럽 챔피언에 섰던 기록이 있기에 이 코파 2019 우승 실패는 메시에게 큰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브라질 월드컵, 2015 코파, 2016년 코파 3개 대회 연속 준우승에 적개감이 들어서 대표팀 은퇴까지 선언했던 때와 달랐습니다. 2018 월드컵 이후 7개월을 충분히 쉰 뒤 대표팀에 돌아왔었고 코파 4강 탈락 후 라커룸에서 메시는 동료들에게 경험으로 삼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고기를 들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메시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단 2개월. 그 이유는 남미 최대 라이벌 국가인 브라질과의 경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는 리그에서 통산 34번째 헤드트릭을 수립한 뒤 곧장 사우디로 날아가 브라질을 격파합니다. 본인이 결승골로 장식하고 말이죠. 그리고 2020 대망의 카타르 월드컵 남미 예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연기된 카타르 지역 예선 일정은 2020년 10월까지 밀렸고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1년 만에 모여 경기를 치러야 했지만 첫 경기 에콰도르전에서 메시는 팀에 아주 중요한 결승골을 터뜨려줌으로써 상쾌하게 출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경기를 위해서 메시는 유럽에서 뛰는 동료들을 위해서 자신의 초호와 제트기를 내주었습니다. 2018년 가격이 180억 원에 달하는 개인용 제트기 걸프스트림 5를 리스에 애용하고 있었죠. 디발라, 후안포이스, 아쿠냐, 오캄포스, 오타멘디까지 태워서 아르헨티나로 향했습니다. 2차전 경기는 해발 4,000m에 위치한 볼리비아 원정이었는데 이 난관도 이겨내며 승점 3점을 챙기는 데 성공합니다. 무려 15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고산지대에 구토를 해가며 뛰었던 메시에게 이 승리는 그 정도로 특별했습니다. 3차전 파라과이전 역시 메시 해저였고 4차전 페루전은 득점은 없었지만 팀 공격을 진두지휘하며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페루 원정에서 승리합니다. 카타르 월드컵 남미 예선 초반 분위기를 보면 지금까지 어딘가에 구멍이나 어이없이 무너지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행보였습니다. 반대로 바르셀로나 팀 내 사정은 썩 좋지 못했는데 2020-21 시즌 초반 그리즈만의 부진에 대해서 언론은 메시와의 불화라고 떠들어댔고 메시는 이에 대해서 클럽의 모든 문제를 내 탓이라고 말하는 것에 지쳤다라고 토로합니다. 메시와 바르셀로나 계약이 2021년 6월을 끝으로 종료되는 시점에 점차 파국을 향해 가고 있었죠. 2020년 11월 25일 아르헨티나의 전설이던 디에고 마라도나가 60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메시는 소셜미디어에 마라도나 사진을 올리며 추모했습니다. 메시가 처음 세상에 등장할 때 마법같은 플레이가 닮아 리틀 마라도나라고 불리기도 했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마라도나와 메시는 사제지간이었습니다. 이로부터 한 달 뒤 메시는 바르셀로나에서 자신의 643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축구 황제 펠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단일 구단 최다골 타이 기록이었습니다. 메시는 마라도나를 추모하기 위해서 마라도나 사망 뒤 열린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뉴웰스 올드보이스 유니폼 상의를 보였습니다. 뉴웰스 올드보이스는 마라도나와 메시가 뛰었던 팀입니다. 스페인 리그에서는 상의를 벗으면 100만원의 벌금과 징계가 뒤따르지만 메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34살의 노장축에 낀 메시였지만 그의 기량은 놀라웠습니다. 2021년 1월 모레노 수아레즈와 득점왕 경쟁에 돌입하더니 기어코 2경기 연속 멀티골로 득점 1위를 탈환을 합니다. 11경기 10골로 몰아친 것이었죠. 또 2004년 바르셀로나 데뷔 후 15시즌 연속 리그 2자릿수 득점은 역대 라리가에서 메시만 가진 기록이었습니다. 메시의 퍼포먼스는 절정에서 내려올 줄 몰랐지만 반대로 바르셀로나가 리그 우승과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2021년 1월 선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는 승점 7점 차이, 2위 레알 마드리드와도 3점이나 밀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틀레틱 빌바오와 수페르코파 결승전에서도 패했습니다. 특히 이 경기 상대의 거센 몸싸움에 메시도 순간 자극을 받아 상대 뒷머리를 가격을 하면서 프로 무대 통산 첫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챔스 16강전에서 바르셀로나는 파리 생제르맹의 음바페에게 헤트트릭을 허용하며 무너졌고, 홀란드도 챔스 데뷔 이후 13경기 18골을 몰아치자 축구 왕제 세대 교체의 신호탄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13년 만에 바르셀로나가 챔스 8강에 실패하면서 메시의 시대가 저묻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를 향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이 쿠만 감독 부임으로 이적설도 뜨고 18경기 10골로 조금 메시답지 못했다면 2021년은 다시 메시다운 기량을 내뿜은 것입니다. 2021년 4월 바르셀로나가 코파델레이 결승에서 우승할 수 있게끔 했고, 메시 본인도 2골을 장렬시킵니다. 3년 만에 코파델레이 우승이자 메시 개인 통산 37번째 우승이었죠. 리그 우승 경쟁에 분위기가 올랐던 바르셀로나였지만 운명의 엘클라시코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무너지며 우승 도전에 가장 큰 좌절을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 메시가 엘클라시코에서 침묵한 지 3년이나 지났다는 것입니다. 호날두가 레알을 떠난 이후 엘클라시코 골을 넣지 못하고 있어 스페인 매체들은 호날두의 저주라고 칭했습니다. 재계약 협상도 안개 속이어서 메시의 마지막 엘클라시코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섞였죠. 바르셀로나 역대 최다 출전 신기록을 세운 메시의 바르사 타임이 얼마 남지 않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리그 우승에 실패했지만 메시는 2020-21 시즌 리그 30골과 11도움으로 세계 최정상의 선수임을 증명합니다. 절친 아구에로가 맨시티를 떠나 바르셀로나로 오면서 메시가 바르셀로나와 재계약을 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있었으나 오피셜은 뜨지 않은 채 계약 만료 한 달 전까지 좁혀져 옵니다. 결국 메시는 재계약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고 코파 아메리카 참가를 위해서 브라질로 날아갑니다. 2021 코파 우승 1순위는 브라질이었습니다. 개최국이기도 했고 전대회 챔피언 그리고 부상에서 회복한 네이마르 등 호화 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의 10번째 메이저 대회 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메시는 칠레전 환상적인 프리킥 골에 이어서 우루과이전 도움까지 2경기 연속 최우수 선수에 선정됩니다. 본인이 득점도 하지만 키패스까지 뿌리면서 동료들을 독려했고, 그간 약점으로 지목받던 중원 미드필더들과의 활약과 골키퍼의 선방으로 아르헨티나는 조 1위로 통과합니다. 메시의 A매치 경기가 148경기를 넘어섰고, 이는 아르헨티나 역대 1위 자리에 올라선 것이기도 했습니다. 득점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졌기에 8강전도 4강전도 메시의 캐리는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르헨티나는 28년 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결승까지 진격을 합니다. 문제는 결승 상대가 브라질이었죠.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보인 브라질은 1995년부터 코파 아메리카에서 아르헨티나와 5번 만나 모두 승리할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에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의 2연패 우승은 실패로 돌아갔고,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28년 만에 코파 우승컵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타인 메시가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입고 우승한 첫 성인 메이저 대회 우승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구전 10기의 도전 끝에 성공이었습니다. 우승뿐만이 아닙니다. 메시는 이 대회 4골 5도움을 기록하며 득점과 도움에서 모두 1위에 올랐고, 대회 최우수 선수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우승의 달콤함도 잠시, 메시는 21년 만에 바르셀로나와 이별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라리가 규정에 의한 경제적, 구조적 규제로 인해서 메시와의 재계약이 불발된 것입니다. 메시는 연봉의 50%까지 깎을 의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는 빚더미에 앉아 메시에게 줄 돈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직 상태가 되어버린 메시에게 손을 뻗은 팀들이 있긴 했지만 메시라는 거물에게 큰 돈을 쓸 수 있는 건 파리 생제르맹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바르셀로나와 결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메시는 파리와 472억이라는 연봉으로 계약을 합니다. 메시가 눈물에 작별 인사를 하고 3일 만에 뜬 소식이었죠. 세 팀과의 이적 협상을 마무리 지은 메시는 9월 A매치에서 볼리비아를 상대로 헤트트릭을 기록합니다. 이로써 펠레를 넘어 남미 선수 A매치 최다 득점 1위에 오릅니다. 코파 대회 이후 첫 아르헨티나 홈 경기였기 때문에 경기 직후 대표팀 선수들은 코파 우승 세레머니도 함께했습니다. 이젠 클럽보다 국대에서 더 행복한 축구를 한듯 보였습니다. 파리에서는 음바페, 네이마르, 메시를 가동하고도 메시가 데뷔골을 넣는데 한 달이 걸렸고, 메시가 교체가 될 때 파리 감독 포체티노가 내민 소원을 외면했습니다. 슈퍼스타들을 가동하고도 어려운 경기를 만든 것과 메시 활용법을 모른다는 비판이 있었죠. 그래도 메시는 코파 아메리카 우승과
지난 시즌 리그 30골이라는 금자탑을 쌓은 덕에 통산 7번째 발롱도르 수상에 성공합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시즌 62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려 2위였지만 팀 성적이 독일에만 국한된 것이 컸습니다. 게다가 메시의 공격 포인트가 파리에서 적었던 거지 50경기에서 54포인트인 점도 컸습니다. 한편 바르셀로나는 메시가 떠난 뒤 안수파티에게 10번 자리를 주면서 재건에 나섰지만 21년 만에 챔스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당합니다. 2022년 들어서 메시가 팀에서 골을 마구 넣는 건 아니었지만 플레이 메이킹에 신경 쓰며 리그돔 1위에 오릅니다. 시즌 말미로 갈수록 메시의 폼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2022년 6월 A매치 에스토니아전에서 메시는 5골을 넣으면서 아르헨티나 역사상 단일 경기 역대 최다골 타이를 기록합니다. 이전 기록이 80년 전이었죠. 메시가 프로 무대에서 레버쿠젠을 상대로 2012년 5골을 넣은 적은 있었지만 국대는 처음이었습니다. 유럽 챔피언 이탈리아를 박살내는데 일조한 메시의 시선은 이제 카타르 월드컵 본선을 향해 갑니다. 자메이카와 UAE 친선전을 통해서 또 공격 포인트를 쌓은 메시는 A매치 5경기 동안 9골 3도움의 괴랄스러운 성적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여론의 우승 후보 1순위는 프랑스나 브라질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참가팀 중 7위에 해당하는 네임밸류 선수를 갖춰 우승 후보와는 살짝 거리감이 있었죠. 그나마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이라는 것과 마지막 남은 우승 트로피가 월드컵 하나라는 것을 아는 축구팬들은 메시의 우승을 응원할 뿐이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첫 번째 경기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역전패를 당한 아르헨티나의 분위기는 심각했습니다. 메시를 위해서 월드컵 우승을 해야 한다는 동료들의 바람과 달리 사우디의 옵사이드 트랩을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벼랑 끝 위기에서 조국을 구한 것은 메시였습니다. 2차전 멕시코전에서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메시의 라스트 댄스가 끝나지 않음을 알렸습니다. 이 경기에 무려 8만 8천 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와 28년 만에 월드컵 단일 경기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3차전 폴란드까지 2대0으로 깔끔히 잡아내면서 아르헨티나는 20년 만에 조별 탈락 위기를 이겨내고 16강에 오릅니다. 반면 조별리그 최강자라 불린 멕시코가 8회 연속 16강에 도전했지만 짐을 싸게 되었죠. 공교롭게도 메시의 첫 번째 경기가 된 16강 호주전은 메시에게 월드컵 첫 토너먼트 득점이라는 기록을 남긴 소중한 경기가 되었고 우상 마라도나의 월드컵 골 기록까지 넘어서게 됩니다. 사실 아르헨티나는 16강 호주보다 8강전 네덜란드 경기가 중요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월드컵 무대에서 깜짝 이변을 일으킨 전적이 있던 팀이었고 공격의 각포, 수비의 반다이크를 내세우는 단단한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8강 네덜란드와의 경기는 옐로우 카드만 18장이 난무하는 심판의 카드쇼였고 승부차기까지 가는 엄청난 접전이었습니다. 물론 아르헨티나가 기록한 2골 모두 메시의 발끝에서 일어나게 됐지만 말입니다. 메시의 라스트 댄스를 놓은 많은 동료들이 있었지만 그중 아르헨티나가 항상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골키퍼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오면서 강팀다운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방 능력에 발군을 보인 에밀리아노는 네덜란드의 키커 반다이크를 막아내는 수운을 세웁니다. 반면 같은 승부차기에 돌입한 브라질은 크로아티아의 벽을 넘지 못하며 울분을 삼킵니다. 많은 축구팬들은 준결승에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만남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또 브라질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크로아티아가 올라오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경기를 치를수록 조직력이 더 단단해졌고 미드필더 맥알리스터, 엔조 등 어리고 부지런한 선수들의 헌신, 메시의 공격 파트너 알바레스와의 호흡이 맞아떨어지면서 아르헨티나는 크로아티아를 4강에서 3대0으로 대파합니다. 원동력은 6경기에서 5골 3도움을 올린 메시의 존재감이었습니다. 팀 전체 득점 9골 중 무려 6득점이 메시의 발에서 나왔죠. 흔히 사람들이 리오넬 메시 의존증에 사로잡힌 아르헨티나는 무너질 거라 했지만 감독 스칼로니의 실내 축구와 메시의 존재가 하모니를 이루면서 이제 아르헨티나는 8년 만에 결승 무대를 다시 밟게 되었습니다. 결승 상대는 모든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프랑스였습니다. 음바페가 차기 축구 황제 자리를 두고 대관식이라도 치를 마냥 2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었고 메시도 이에 질세라 커리어 마지막을 우승으로 완성시키고 말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결승 무대는 그야말로 아르헨티나 축구팬들이 대거 오면서 흡사 아르헨티나 홈 구장처럼 느껴질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자랑했습니다. 음바페와 메시의 신들의 전쟁으로 불린 이 결승 경기는 지금까지 월드컵 결승 경기들이 재미없다는 편견을 날려버리고 3대3이라는 엄청난 난타전이 벌어집니다. 메시로 시작된 카타르 월드컵은 메시로 끝났다는 말이 나왔고 아르헨티나는 승부차기 끝에 36년 만에 왕좌에 다시 오를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축구의 신인가라는 축구팬들의 질문에 이 결승 경기가 답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에겐 자신의 꿈인 커리어의 완성을, 음바페에겐 차기 축구 황제가 누군지 증명한 자리였습니다. 8년 전 월드컵 우승 실패 후 수많은 조롱과 실패와 좌절을 견디며 버텨온 축구의 신메시, 이젠 선역 최고를 넘어서 역대 최고 반열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왕좌에 오른 메시는 2022 피파 워드에서 남자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한 데 성공을 합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한 달 뒤 열린 이 시상식에서 메시는 월드컵 득점왕 음바페와 레알의 챔스 우승을 이끈 벤제마를 제치고 4년 만에 피파 올해의 남자 선수상을 받은 것입니다. 메시 개인으로는 통산 7번째 수상이었죠. 더불어서 메시는 월드베스트 11에 16회 연속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PL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최종 후보 격인 26명의 명단에는 들었지만 월드베스트 11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월드컵을 마치고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으로 돌아온 메시는 리그 25라운드에서 한 골 2도움을 올리면서 클럽 통산 700골 기록을 달성을 합니다. 4개월 전 호날두가 700골 고지를 밟은 데 이어서 메시도 달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A매치 통산 100골도 돌파합니다. A매치 100골 이상을 넣은 선수는 당시 122골의 호날두, 은퇴한 이란의 알리 다이에 이어서 메시가 세 번째였습니다. 클럽 통산 300도움을 2022년 3월에 돌파했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클럽 통산 300도움을 올린 선수가 됩니다. 36세 메시는 기량이 내려오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탑 레벨의 선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파리 클럽과의 이별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죠. 2021년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메시는 2년 동안 팀의 주축 선수로 활약을 했고 2023년 리그왕 도움 1위, 공격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파리와 계약 연장은 유력했으나 라커룸 내에서 불화설이 불거졌고 3월 챔스 16강에서 팀이 탈락하자 메시를 둘러싼 기류의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라이벌 리옹전에서 패한 후 아무것도 못한 메시를 향해서 일부 팬들의 야유를 보냈고 이는 메시의 마음이 돌아서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메시는 친정팀 바르셀로나 복귀를 바라고 있었죠. 사비 감독이 선수 시절 전성기를 함께했기 때문에 재결합을 원했습니다. 문제는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태였고 메시의 연봉 삭감이 불가피해서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데이비드 베컴이 구단주로 있는 인터 마이애미와 연봉 5,700억을 제시한 사우디의 알 히랄이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특히 사우디 관광청 홍보대사인 메시가 2023년 5월 사우디로 넘어가 홍보 영상을 찍으면서 논란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팀 훈련에 불참하고 무단으로 사우디로 갔기 때문에 징계와 동시에 홈팬들의 야유까지 덤으로 받은 것이었죠. 그리고 메시는 리그 마지막 경기를 자신의 고별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갈티에 파리 감독이 메시의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이라는 인터뷰 때문에 메시와 파리의 결별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셈이었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파리와 메시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년 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파리가 원한 건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였습니다. 두 시즌 연속 파리는 챔스 트로피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탈락을 했습니다. 메시가 바르셀로나 복귀를 위해서 시즌 도중 대화를 진행하기도 했고 파리와의 재계약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경기에서도 팀이 패하자 메시를 웃으면서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야유를 받았죠. 메시의 다음 행선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닌 미국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 복귀는 사실상 어려워져서 유럽을 떠나기로 마음먹었고 지금이 미국으로 넘어가 새로운 축구를 할 때라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가 최우선으로 고려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메시가 이적을 하기로 한 인터 마이애미는 시즌 성적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2월에 개막해 16경기에서 5승 11패를 기록하며 동부 컨퍼런스 15개의 팀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던 하위권 팀이었습니다. 메시의 미국 프로축구 이적 소식에 즉각적으로 메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메시의 데뷔 경기로 추정되는 경기 티켓 가격이 하루 만에 4만원에서 62만원으로 급등한 것입니다. 메시는 2025년 6월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연봉만 760억에 육박을 했습니다. 최하위권 팀인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 영입을 통해서 반전을 꿈꾸었습니다. 메시뿐만 아니라 바르셀로나 동료였던 호르디 알바와 보스케츠까지 영입해서 바르셀로나 커넥션을 완성시켰죠. 그리고 2023년 7월 22일 데뷔전에서 그는 리그컵 조별리그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에 프리킥으로 결승골을 터뜨립니다. 2차 조별리그 경기에선 첫 선발로 나와서 2골 1도움을 올리며 팀의 대승을 이끕니다. 입단과 동시에 팀의 주장도 맡는 등 그라운드 안팎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메시의 합류로 팀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리그컵에서 팀은 2경기에서 7골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메시는 리그컵 3번째 경기에서 3경기 연속 멀티골을 넣었고
팀은 승부차기 끝에 8강에 진출합니다. 이쯤 되자 메시의 마법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리그 최하위권 팀을 이끌고 기적을 써내려가기 시작한 메시는 8강전에서 데뷔 후 5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5경기에서 8골을 기록한 것입니다. 메시는 4-3-3 포메이션의 우측 윙포워드로 경기를 시작을 했지만 자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공격의 시작을 책임졌습니다. 상대의 모든 시선은 메시에게 쏠려 있었고 메시는 이를 잘 활용해 동료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팀 공격 선봉에 섰고 5경기 동안 마이애미는 17골을 몰아치며 놀라운 메시 효과를 경험을 합니다. 11명이 뛰는 팀 스포츠라고 하지만 압도적인 기량의 스타가 얼마나 팀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메시가 직접 보여주고 있었죠. 리그스컵 준결승 경기에서 미국 무대 6경기째를 맞이한 메시는 팀의 추가골을 터뜨렸고 리그컵 득점 1위와 함께 팀을 결승으로 이끕니다. 동부 최약체로 분류됐으나 메시를 품은 뒤 리그스컵에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인 마이애미였습니다. 결승에서 내슈빌과 우승컵을 두고 한판 대결을 펼친 마이애미는 120분까지 1대1 접전을 펼친 뒤 승부차기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마이애미가 10대9로 이겨 우승을 확정을 했죠. 2018년 창단에서 구단 역사상 처음 우승을 한 것입니다. 결승 역시 선제골을 넣은 것은 메시였습니다. 수비수 4명이 메시를 가로막았으나 메시는 이들 사이로 중거리 슈팅을 차 넣었습니다. 미국 무대에 진출 한 달 만에 개인 통산 44번째 우승컵을 포매하는 메시, 그리고 마이애미 동료들은 메시를 행가래하며 우승을 자축을 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의 메시는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많은 가운데 메시는 남미 예선에 나섰고 첫 경기부터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에콰도르를 상대로 첫 승리를 가져오는데 공을 세웁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계속 뛰겠다고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북중미 월드컵 본선 무대가 치러지는 2026년에는 39살이 되는 메시였습니다. 대표팀 감독은 메시가 뛰고 싶다면 다음 월드컵 때도 등번호 10번이 적힌 유니폼을 준비해야 한다고 화답을 합니다. 메시가 뛰면서 마이애미는 2023년 9월까지 11경기 무패를 달렸고 서부 컨퍼런스 3위 LAFC를 3대1로 완파합니다. 메시는 귀중한 2개의 도움을 올립니다. 국대와 클럽을 오가면서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던 메시였지만 그도 나이를 속일 순 없었죠. 메시는 과거 바르셀로나 시절부터 교체 아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팀 경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것을 원했으며 루이스 엔리케, 포체티노, 발베르데 등 일부 감독들과 교체 문제로 트러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풀타임을 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2023년 9월 A매치에서 직접 교체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메시가 대표팀 경기에서 교체 아웃된 것은 무려 9년 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피로도 때문이었죠. 인터 마이애미가 워낙 하위권 팀이었던 터라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고 메시는 10월 정규 리그가 끝난 뒤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발표된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메시는 통산 8번째 수상에 성공을 합니다.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8회로 경신하며 호날두의 5회와 격차를 벌렸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우승과 결정적인 활약이 수상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음바페 홀란드의 주력을 뿌리칩니다. 발롱도르 수상 후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합류한 메시는 월드컵 남미 예선 5연승을 노렸지만 우루과이에 패합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경기는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양 팀은 90분 내내 으르렁거리는 맹수처럼 서로를 향해 몸싸움을 걸어왔고 메시와 우가르테의 충돌로 양팀 감정은 극에 달합니다. 결과는 진흙탕 싸움 끝에 우루과이의 승리로 막을 내렸는데 카타르 월드컵 사우디전 패배 이후 한 번도 지지 않던 아르헨티나가 1년 만에 진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와 메시의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호드리구와 메시의 언쟁이 벌어졌죠. 호드리구는 메시에게 겁쟁이같이 경기하지 마라고 말했고 메시는 우리가 세계 챔피언인데 어떻게 겁쟁이가 되겠니라고 응수합니다. 경기 결과는 아르헨티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2023년도에 화제의 중심에 선 메시는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선수가 된 후 2년 연속 피파 올해의 선수로 또 선정되었습니다. 과거 바르셀로나 동료였던 수아레즈가 합류하면서 메시는 북중미 챔스에 나섰지만 16강 2차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고 8강전에서 도움을 기록하며 7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렸음에도 팀은 패합니다. 하지만 9개월 동안 메시가 이룬 아메리카 드립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수입은 600억가량을 벌어들였고 캔자스시티와의 경기에선 7만 명의 관중이 들어서며 미주리주의 관중 기록을 깨뜨립니다. 역대 MLS 경기 4번째에 해당하는 많은 관중이었습니다. 팀 성적 또한 동부지구 선두에 올랐습니다. 4월에만 6골 4도움을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치며
MLS 이달의 선수로 선정된 메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은퇴 시기를 고민하고 있었고, 그는 이제 마지막 메이저 대회가 될지 모른다는 예상 속에 코파 2024 출전에 나섭니다. 메시뿐만 아니라 2008 베이징 올림픽을 함께했던 디마리아도 은퇴가 코앞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아르헨티나는 코파에서 2연패 및 메이저 국가대항전 3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수립을 합니다. 만 37세의 메시는 결승에서 발목 통증으로 쓰러지고 말았고 벤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벤치로 들어온 뒤에도 아쉬움을 털어내지 못하고 한참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팀의 우승으로 그는 다시 활짝 웃을 수 있었고 우승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이 우승으로 아르헨티나는 2021 코파 아메리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3년 동안 메이저 국제대회 3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합니다. 그 이전까지 메시 원맨팀이라고 불렸던 아르헨티나는 라우타로가 대회 6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에 올랐고 결승전 결승골로 세리에 최고 공격수의 면모를 뽐냈습니다. 이 외에도 골키퍼 에밀리아노부터 수비진, 미드필더까지 모든 라인에서 고른 활약을 펼쳤습니다. 2020년 이후 엔조 페르난데스, 알렉시스, 맥알리스터 등 젊은 선수들의 성장으로 메시 혼자 다 해야 하는 팀에서 많이 변모했다는 것입니다. 메시는 2024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소속팀 인터 마이애미 복귀 경기에서 우승 행사에 참여합니다. 구단주가 45가 적힌 액자를 건넸고 이 숫자의 의미는 바로 메시의 커리어 통산 우승 횟수였습니다. 이는 세계 축구 선수 중 최다 우승 기록이었죠. 선수 생활 15년 동안 국가대표 무관에 시달렸던 메시는 3번의 메이저 대회 연속 우승으로 라스트 댄스를 완성시켰습니다.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차지하고 클럽 최다 우승 신기록인 45회를 기록한 메시는 다시 인터 마이애미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합류는 MLS 리그를 뒤흔들었습니다. 마이애미는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멀어지는 듯 했지만 메시가 복귀한 후 파죽지세로 승점을 쌓아 나갔습니다. 마이애미는 결국 정규 시즌을 동부 컨퍼런스 상위권으로 마치면서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창단 후 최악의 팀이었던 마이애미를 단숨에 우승 경쟁팀으로 만든 것은 오직 메시의 존재감이었죠. 가장 빛나는 트로피는 코파였지만 MLS 팀을 황골탈퇴시킨 이 변화는 메시의 리더십과 실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증거였습니다. 2025년이 되자 메시의 몸 상태와 은퇴 시점은 더욱 뜨거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은 2025년 6월이었죠. 팬들은 그가 MLS에서 뛸지 아니면 친정팀인 뉴웰스 올드 보이스로 돌아가 유종의 미를 거둘지 추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메시는 그 어떤 선택도 쉽게 내리지 않았죠. 그저 매 경기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2025년 봄 MLS 리그가 다시 개막하고 그는 변함없이 인터 마이애미의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놀랍게도 만 38세의 메시는 여전히 리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련한 볼키핑과 킬패스 그리고 번뜩이는 프리킥은 젊은 선수들조차 따라올 수 없는 레벨이었습니다. 마이애미는 동부지구 선두를 달리며 우승을 향해 순항을 했죠. 메시가 뛰는 곳이 곧 축구의 중심이라는 말처럼 그의 경기에는 유럽의 스타들이 직접 찾아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선수를 넘어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었죠. 메시는 여전히 인터 마이애미 소속이며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멈추지 않는 도전에 대해서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원한다면 40세에도 월드컵을 뛸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최고의 선수이고 이 순간도 역사를 창조해 나가고 있는 작은 거인인 리오넬 메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요? 리오넬 메시라는 이름이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